L'amour avec un grand A, celui qu'on se sert. C'est après les mômes qui commencent pour de vrai. Dans les débuts, c'est l'envie d'hobby. On se promet tout et ça pour la vie. Les mots les plus doux, les projets d'avenir. Romance petit déj au réveil dans le lit. Très attentionné, attentionné. Au flair d'une grossesse, dans la tête ça chauffe sans cesse. Mais putain c'est chaud et c'est grave mes poches. Métamorphose des envies et du corps. Tu me ramènes une glace en cet hiver froid. À 2h du mat, tu débloques ou quoi? C'est là qu'il commence pour de vrai le test. À cette étape plongée. 어떻게 저렇게 잘 수가 있죠? 여보 나 왜 안 깨워줬어? 새벽에 한번 왔다 갔어. 여보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해봐. 아 정말이야. 아 너무 많이 잤어 오늘. 그러게 일어나질 못하더라. 피곤했나봐 어제. 내가 그렇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데. 자 하루를 시작해보자고요. 네. 커피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주시면 되고요. 네. 아 어제 꿈이랑 꿈이 다 껐어. 그랬어? 응. 안 시끄러웠어? 나 이어폰 끼고 있었으니까 1시간 동안 각자 타이밍. 아니 잠깐만. 왜요? 너무 빨리 깨워지는 거 아니야? 1시간 동안 각자 왜 타이밍.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지금 잔다고 오랜만에 만났잖아. 꿈에서 나 안 만났어. 너 빼고 다 나오더라.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아침 파스타 먹고 러닝은 언제 할까? 30분 동안 각자 타임 보내고 8시 반에 나가.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진짜 어이없네?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자, 렛츠고! 진짜 빠르네 쟤. 아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러닝을 다녀왔고요. 이제 씻고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 사라예보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아침에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사라예보에서 지금 일주일을 지냈었거든요. 7박 8일. 근데 여기 지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숙소를 너무너무 잘 구했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숙박이잖아요. 오늘은 숙박, 에어비앤비를 잘 구하는 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밥부터 먹을게요. 일단 저희 숙소는 이렇게 주방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방, 이렇게 거실, 그리고 뒤로 테이블.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침실이랑 옷방이 따로 있다 보니까는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튀김을 해 먹는다거나 할 때 전혀 무리가 없이 불편함 없이 잘 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문다 하면은 이렇게 분리형 투룸 이상인 곳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파스타예요. 냉털을 해야 돼요. 이제 내일 떠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싹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파스타밖에 없어요. 이걸 먹고 점심 저녁은 아마 나가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물을 끓이도록 할게요. 물은 싱크대 물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석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 먹는 물에도 석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싱크대보단 낫겠지. 아, 그리고 저희가 숙소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세탁기입니다. 짠! 저희는 세제를 웬만하면 애기 그림이 있는 걸로 사요. 세제 이거 부드러운 거, 예민한 거. 잘 모르니까. 배고프다. 매일 아침 일과죠? 맞아. 빨래가. 배고파 하는 동안 내가 빨래 개킬게요. 그래.
지금 이런 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는 관광지보다는 살아보기에 중점을 둔 여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나 중심가에서 막 왁작지껄한 이런 여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올드타운이나 중심가 쪽으로 숙소를 잡으셔야 하고요. 저희처럼 그냥 좀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잡는 것도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중심가는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만 나오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집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정도를 머물 때는 버스나 트램으로 중심가에 한 20-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일정이 되게 짧다 하면은 저희도 중심가에 구해요. 왜냐면 시간이 다 돈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저희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세계 여행을 나온 지 126일이 됐어요. 근데 126일 동안 17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더라고. 17일은 뭐 히말라야 갔다 오고 쿠웨이트에서 호텔에서 지내고 이런 것들. 그렇게 따지면 126일 중에 거의 90%를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최대 한 2주. 저희는 한 달 절대 예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예약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약을 하면서 느낀 건 일주일이 가장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100일을 가까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성공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은 아주 처참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작게 한 번의 실패 사례가 뭐였냐면 이스탄불이었습니다. 뭔가 이스탄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안 좋은 일은 이스탄불에서 다 겪었던 것 같아. 튀르키예 여행을 좀 길게 할 생각이었고 이스탄불에서 좀 한 2-3주를 머물다가 이제 다른 곳을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처음에 한 3일짜리 숙소를 구해서 다른 숙소를 예약을 했어. 열흘이었나 2주였나? 아무튼 그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옮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도에 나왔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길이 일단 엄청 슬럼가의 길이었고 문이 진짜 조그맸어. 문을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계단이 그냥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철계단이 있어. 근데 그 철계단이 막 흔들려. 근데 그 철계단을 올라가야지 우리 집인 거야. 저희는 배낭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나? 이거 여기 좀 되게 위험하다 하고 집을 들어갔어. 근데 집이 복층 형태였는데 이거는 사실 숙소로 쓸 수 없을 만한 컨디션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창고야. 창고를 막 개조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개조했다고 해서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새 거다 또 아니고 일단 청결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뭐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싱크대에 뭐 라면 부스러기부터 뭐 냉장고 안에도 막 머리카락이며 뭐 그 음식들 흘려서 막 짓눌러진 거 뭐 이런 게 있었고 냄새도 좋지 않았고 침대를 가서 봤는데 침실에 있는 커튼 블라인드가 다 찢어져 있고 침대 프레임에 여기를 이렇게 딱 했는데 먼지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악취와 벽에도 머리카락이 막 붙어있고 아무튼 그러해서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숙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참을성의 범위가 좀 좁다고 하면 덕이는 저보다 훨씬 커요. 근데 덕이가 다른 숙소 알아볼까? 라는 말이 나왔어. 덕이가 저 정도의 말을 했다는 거는 이 숙소에서는 애지간한 분들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다른 숙소를 알아보기로 했고 이 숙소에 대한 환불을 받아야겠어.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현관문도 심지어 닫히지 않았고 열쇠도 다른 열쇠였어. 맞지? 열쇠가 작동을 안 했죠. 열쇠를 줬는데 우리 현관문 열쇠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걸 다 촬영을 해서 호스트한테 얘기를 했는데 호스트가 또 그때는 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에어비앤비 이제 그 고객센터에다 연락을 하고 그냥 짐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예 짐을 풀지도 않고 그냥 다시 가방을 메고 내려왔어. 그리고 다른 숙소를 알아봤죠. 근데 그쪽 숙소의 호스트랑은 바로 연락이 돼서 그냥 지금 가도 되겠냐 했더니 비어있어서 괜찮다 와라 해가지고 이 전 숙소와는 뭐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일단 숙소를 옮겼어요. 그리고서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이런 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호스트는 그 집은 문제가 없다. 너희만 지금 이렇게 태클을 건다. 당연하지. 너네 숙소에는 후기가 없었잖아.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동영상을 보내달라 해서 막 뭐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데 에어비앤비도 한 담당자가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에어비앤비에도 파트가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약 파트, 뭐 무슨 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간은 계속 끌고 이 호스트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환불을. 우리는 들어가서 집을 확인하고 나온 거밖에 한 게 없는데 반액은 안 되지. 싫다. 그럼 우리 중재센터에 얘기할게 했더니 얘기하래요. 근데 중재센터는 해결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중재센터도 중재센터인데 일단 호스트한테 돈을 최대한 받아야겠다, 돌려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동정심 유발 작전에 들어갔죠. 우리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하니 너가 조금 더 환불을 해줄 수 없겠니? 했더니 3분의 1 금액을 준대. 결국은 17만 원 정도를 뜯겼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일단은 받아놔야겠는 거야. 받아놓고 다음에 중재센터한테 얘기해서 그 17만 원에 대한 걸 더 받던지, 내가 괜히 아니 나도 이렇게 하면서 막 오기부리였다가는 내 전액을 환불받지 못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일단은 17만 원 정도를 날리고 중재센터에 얘기를 하는데 중재센터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호스트가 안 해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끝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실패를 한 이유로 느낀 점은 에어비앤비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재자로서, 중재자의 플랫폼으로서 있기 때문에 잠수가 불가능하다 이 정도? 근데 사실 그것도 이 상대방이 탈퇴를 해버리면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결국 해결은 호스트랑 게스트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마냥 에어비앤비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쉽죠.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이만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운영하는 호스트들을 최대한 거르기 위한 저희만의 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적용한 이후로부터는 진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요즘에 진짜 숙소 구하는 거 진짜 숙소빨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잘 구해.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구하고 있거든요. 여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팁을 얻으셔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니까 이 팁을 한번 오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가서 해줄 수 있나요? 조금 저도 다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채바피도 할 거예요. 네. 냉털데이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채바피. 채바피 녹여놨어 일부러. 이런 걸 구워도 냄새가 침실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일주일 이상 있을 거면 분리형이 짱이야. 일주일 이상 있을 거면 집에 힘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 동서양의 음식이네요. 네. 집에서 이렇게 해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야. 그럼. 먹을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네. 여보 근데 여보 설거지한 다음에 네. 우리 카페 나가서 얘기하면 어때? 빨래도 널고요? 카페 나가서 얘기하고 들어온 다음에 빨리 넣으면? 카페를 가요? 지금요? 날씨도 좋으니까 카페 가면 좀 좋겠구먼. 진심이에요? 네. 지금이요? 너무 일러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알겠어요. 네, 좀 이따가 나가요. 알겠어요. 지금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준비하세요. 카페 가? 준비하세요. 따뜻해. 여러분 여기 저희 집 앞에 있는 커피숍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에어비앤비를 예약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아니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잠깐 살던 집을 빌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집 전체, 방 한 칸 빌리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집 전체, 무선 인터넷, 세탁기, 주방 요렇게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의 필터링 4가지거든요. 만약에 사라예보를 간다면 사라예보 기간 이 필터링 4개를 무조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찾아요.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 장기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 에어비앤비는 일주일 정도의 언저리의 기간이 가장 좋은 숙소를 만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박 2박 정도는 호스트가 아예 안 뜨게 해놓은 곳들도 있어요. 최소 2박 이상, 최소 3박 이상 뭐 이렇게 걸어놓은 곳들이 있어서 1박 2박으로 검색하면 아예 나오지가 않으니까 안 뜨고, 한 달로 검색을 했을 때는 중간에 예약이 있는 숙소라면은 또 결과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정도 6박에서 7박 정도로 하고, 그 숙소가 괜찮다고 하면 이제 뒷예약이 없을 때 2주 뭐 이렇게도 잡기도 하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 첫 번째는 일주일 정도로 검색을 하셔라.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기간과 4가지의 필터를 걸어서 나온 숙소를 저희는 이제 지도를 펼치죠.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얼마만큼 걸리는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체크를 해서 이제 딱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책정한 금액과 후기를 보고 이제 위시 리스트에 담아요. 금액은 시기랑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후기는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시리스트에 덕이 2개, 저 2개 해서 4개를 만들어요. 그 4개를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숙소를 갈지, 누가 선택한 숙소를 갈지 대결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날릴 수 있는 건 날리고 괜찮으면 호스트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단 저희에 대한 소개를 하죠. 저희는 한국에서 온 부부고요.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숙소가 마음에 드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 버스 정류장에서 몇 분이 걸리나요? 뭐 집 주변에 마켓은 있나요? 집은 청결한가요? 온수는 잘 나오나요? 등등 그죠?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답장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호스트가 답장을 얼마만큼 빠르게 보내느냐, 그리고 그 답장 안에 어떠한 자신감이 들어있느냐를 보죠. 답장이 오면 호스트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한 2-3번 정도 나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팁,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가장 예의 있게 할인을 해줄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 한국 사람 좋아해, 혹은 당연하지, 해줄 수 있어, 지금 그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니 하면서 이제 특별가로 제안을 해줘요. 예를 들면 청소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허용되는 범위치 안에서 이렇게 딱 깎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래도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 했어. 운 좋죠.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안 될 걸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안 될 게 디폴트인데 되면 땡큐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합니다. 대신 이때는 정말 예의 있게 사랑과 정성을 그대에게,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숙소를 얻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사라예보 숙소도 그랬고 너무 좋았어. 그럼 우리가 피하는 유형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좋아. 이미 필터로 우리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 걸러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후기를 봅니다. 후기가 아예 없으면 이제는 도전을 안 하는 편이에요. 맞아. 그 뉴 아예 안 해. 예전엔 도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전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후기에 언쟁이 좀 많은 경우 피하는 편이고, 후기에 청결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경우, 뭐 습하다, 먼지가 많다, 그런 게 있으면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을 때 호스트가 답이 없는 경우, 내가 숙박을 해도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피하는 편이지.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사진이나 금액이 아무리 좋아도 예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팁을 가지고 예약하시면 한 80% 정도는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희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일주일 언저리의 기간이 가장 좋은 숙소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크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즈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약간 요거트 맛 같은 게 좀 나지 않아? 그거 너무 맛있는데? 요 크림이 조금 그 뭔가 요거트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내. 다 먹었고요. 11.5 마르크. 6유로 좀 안 되는 거지. 진짜 괜찮지 않아요? 커피 2잔에 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갑시다. 이제 브런치 맛집이었어.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브런치 먹고 있었어. 여러분 정말 보스니아 물가 아름답습니다. 커피 2잔에 케이크 하나까지 해서 6유로라니 말도 안 돼.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여기 일주일 있어 보면서 외식 물가가 좋았어 여기, 그치? 좋았어. 드디어 다 돌아갔습니다. 바나나 시간이에요. 매미로 정말 나쁜 사람. 여기 이렇게 밑에 라지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 달면 잘 마르고, 여기 창문 바로 앞에라서 진짜 잘 말라. 너무 좋습니다. 이게 더 드립기프트인가? 맛있게 오늘 먹어보자. 그래, 좋아. 여러분, 저희는 맥주집 왔습니다. This is 드립기프트 비어? Weißbier and Radler beer. I read the hell. Also, you have this actually in the bottle 1+1. No, 1+1 bottle. But it's bottle, right? Yeah.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전 버거 하나 할까봐요. 요거랑 버거랑. 와,
담배 냄새 쩐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 오늘은. 지금 맥주 주문했는데 500ml 한 잔에 2.5유로야. 4,000원? 일단 지금은 두 개를 주문했어요. 여기는 지금 집 앞에 있는 수제 맥주집 같은 데예요. 사라예보 마지막 날 약간 낮술 겸 외식 한 판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오케이. Thank you. Can I use Wi-Fi? Thank you. 나는 바이젠 오리지널이고 여보는 라거. 짠. 되게 그냥 차갑고 시원한 맥주? 높은 음의 맥주? 이거 약간 바나나 향이 나는 것 같아. 그치? 바나나 오! 향이 확 나네. 바나나 향이 나는 맥주. 근데 맛있다. 달콤한데 재밌다 이거. 그치? 전통적인 바이에른 요리법에 따라 만든 바이젠의 바나나, 클레멘타인 향이 나는 살구 마멀레이드? 뭐가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긴 해. 여보 거는 오리지널 라거. 가볍고 솔직하며 상쾌하고 매콤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맥주. 이거를 여기에서 먹기엔 좀 돈이 아깝다. 지금 두 개가 같은 가격이거든요. 5마르크씩이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얘는 조금 아깝다. 지금 생맥주 되게 오랜만에 먹지 않아?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생맥주 먹는 거야. 여기 나와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사라예보 정산도 좀 하고 후기도 좀 얘기하고 좀 그렇게 뭔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서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냥 맛있게 먹긴 하자. 그래.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저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글루텐 프리 비어예요. 비어에 어떻게 글루텐이 프리야? 그래서 한번 주문해봤어. 만약에 괜찮으면 한국에서도 다이어터들을 위한 맥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다이어트에 의미가 없잖아. 그래도 그냥 내 기분이 좋잖아 지금. 1+1이에요. 와, 이거 7마르크거든? 그럼 3.5유로야. 두 개 3.5유로. 신기한 게 술집에서 먹는데 맥주 하나에 2,000 얼마라는 게. 너무 괜찮지. 너무 괜찮지. Another job and I'll see you in hell. I'm 나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호박 맛이. 어디서 호박 맛을 느낀 거야? hands off my country and go back from where you came.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If it don't pass. 근데 얼마 나왔어? 44마르크. 그러면 22유로거든? 3만 2-3천 원이네. 너무 괜찮죠? 우리 지금 맥주 드리프트 잔 2개 먹고 아이페이 2개 먹고 글루텐 프리 2개 먹었거든. 1+1으로. 그러니까 결국 6잔 먹고 안주 2개 버거랑 치킨 먹었는데 3만 몇천 원 나온 거야. 여러분 보스니에 오세요. 근데 진짜 사라예보 너무 좋아. 여러분 사라예보 물가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여기 오세요. 내일 떠나야 돼? 저희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사라예보에서 7박 8일 동안 지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얼마를 썼는지 한번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박비 29만 3,200원. 괜찮죠?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너무 괜찮지? 그치? 응. 버스 시내를 2번 나갔어요. 오는 길에는 현금이 없어서 못 탄 적도 있고 뭐 아무튼 이래서 왕복 한 번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5,200원. 그리고 식비 저희가 좀 전에 맥주집 가서 맥주 먹고 왔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내일 먹을 간식이랑 물 이런 걸 사왔어요. 다 포함해서 26만 2,400원. 일주일 동안 26만 원 썼어. 진짜 대박이야. 이어서 가자면 저희 커피 필터를 하나 샀어요. 이거 8,900원. 커피 필터는 좀 비싼 편이었어. 근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리고 통신비. 통신비는 저희가 eSIM을 사용을 해요. 근데 eSIM을 30일짜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2인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1,2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박 8일 동안 사라예보에서 지내는 게 58만 900원. 박수 한번 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만큼 여기에 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후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좋았다. 동유럽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거를 사라예보에 와서 체감했어. 맞아.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동유럽이 이제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진짜 이 보스니아에 와서 체감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숙소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는 그냥 지내기에 모든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분만 나가면 런닝 코스 그 길이 있고 마트도 한 3분 내외에 있고 전부 다 동네에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건 근데 사실 물가랑 같은 개념이겠지?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담 없이 다니기에 좋았다. 보스니아에 와서는 2개의 도시를 갔어요. 모스타르랑 사라예보 이렇게 2개를 왔는데 2개 다 랜드마크들이 좀 모여 있어. 어느 한 곳에 내려서 그냥 조금만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다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는 동서의 교차점은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렇지. 티르키예보다는 그렇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눠져 있고 맞아.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도 잘 해놨고 그래서 여기가 동서의 교차점이다. 그렇다. 그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죠. 비흡연자에게는 너무 힘들다. 근데 여기는 쇼핑몰까지도 흡연이 가능합니다. 그게 비흡연자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여행 다니면서 지금 이 보스니아가 탑3 안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되게 특별한 여행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라예보의 마지막 밤을 사라예보 맥주와 함께 보내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